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긴 그림자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온실가스 18%의 원인이 육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보고서 작성자들은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이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주장은 신성불가침의 복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과거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가축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육식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채식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육식이 지구를 망가뜨린다는 공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러한 생각에 깊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아마존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행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공감한 많은 이들이 윤리적 채식, 환경적 채식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책은 용기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기후위기의 과연 합당한 해결책인가 라고 말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파격적인데요. 한번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1장, 기후변화와 소, 허구와 진실 사이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잉 방목이 환경을 해친다는 비난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소들은 우물대는 입과 어슬렁대는 발굽으로 지구의 광활한 대지를 무차별 초토화했다. 소들은 수로를 훼손하고 초지를 벌거벗겨 침식시키고 야생생물 개체수를 줄인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 결과 사막이 세계 곳곳에서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산림 파괴도 자주 이 서사에 묶여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믿음들은 틀린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지금은 이런 잘못된 추정들을 좀 더 짚어보자. 나는 처음에 대학생 환경운동가로 나중에는 환경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인과 동료들이 소떼가 몰고 온 참담한 생태 파괴를 성토하는 말을 숱하게 들었고 나도 그 주장을 전폭으로 수용했다. 그런 비난은 소 때문에 황폐해진 브라질 삼림의 사진과 동영상을 수반할 때 한층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다. 소고기는 내가 첫 번째로 끄는 고기였다. 오늘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쟁점부터 시작해보자. 우선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최대의 환경위기다. 한때 농장주와 목장주를 포함한 미국인들 사이에 지구온난화가 인간활동이 초래한 위기라는 말은 하나의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언론은 어떤 것이 기후변화에 더 나쁜가? 햄버거를 먹는 것? 아니면 사륜구동 대형 차량을 모는 것? 그런 기사들은 의뢰 햄버거가 더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환경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소고기를 끊는 것이 더 좋다는 제언으로 끝을 맺는다. 영국의 기자이자 농부인 에콜로지스트 편집장 사이먼 페얼리는 이렇게 수사하기 변화한 기점을 2007년으로 잡는다. 그는 그때부터 기후변화가 육식을 비판하는 주요 논거로 대두됐다고 했다. 내가 미국에서 체감한 바도 다르지 않았다. 페얼리처럼 나도 육류에 대한 오해가 확산된 데에는 특정 문건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2006년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가축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인간이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18%가 육류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서도 소가 비난의 중심이 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미디어에 거부할 수 없는 떡밥을 던졌다.
특히 가축이 운송업 전체보다 더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제대로 먹혔다. 나중에 보고서 작성자들은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이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듬해가 되자 동물권 단체들과 환경보호 단체들로부터 뉴욕타임스 편집국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18%라는 이 보고서의 수치와 보도자료의 허위 주장을 진리로 간주했고 그 믿음은 복음처럼 퍼져나갔다. 가축의 긴 그림자 보고서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의 굴레를 만들었다. 나는 보고서 수치의 만연한 오남용에 좌절감을 느껴 육식의 딜레마라는 에세이를 썼고 이 글이 2009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실렸다. 내 논지는 어떤 가축도 본질적으로는 환경에 해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진짜 문제는 오늘날의 가축사육 방식에 있다. 나는 토양 생명작용, 생물 다양성, 물, 기후의 혜택을 누리며 잘 사육된 소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와 기사와 연구 논문을 있는 대로 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축 효과로 토양의 생명작용이 재가동돼 생명이 돌아오고 황폐와 사막화됐던 땅이 부활하고 심지어 오래전 사라진 물길이 되살아나는 생태계들을 보았다. 연구는 소가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라는 혐의는 본질을 흐리는 그릇된 주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주장은 과장됐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 소고기 때리기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동인을 밝히고 그 동인을 막기 위해 쏟아야 할 에너지와 관심을 엉뚱한 데로 돌린다. 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일까? 가축의 진정한 역할을 이해하려면 일단 자극적 슬로건을 넘어서야 한다. 가축과 기후의 진실은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다. 이것을 풀기 위해 먼저 농업이 야기하는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살펴보자. 그 세 가지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다. 기후변화의 최대 동인인 이산화탄소가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다. 이산화탄소는 미국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82%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효과는 수십만 년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지구에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어이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연간 인공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달한다. 그리고 그중 92%는 화석 연료 사용에서 온다. 운행 회당으로 봤을 때는 비행기가 가장 오염 집약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교통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8%는 승용차, 픽업, 미니밴 같은 개인 차량에서 나온다. 미국인만큼 자동차를 사랑하고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다. 막상 농업은 다른 경제 부문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적게 배출한다. 농업과 탄소의 연계도 더 복잡하다. 현재 농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14%가 이산화탄소다. 인류사를 통틀어 농사에 따른 탄소 배출은 주로 벌채, 화전, 경운에서 비롯됐다. 탄소는 생명체를 이루는 재료다. 인류가 지구 곳곳으로 퍼지고 야생지역을 경작지로 바꾸면서 초목의 생체 조직과 토양에 묶여있던 방대한 양의 탄소가 공기 중으로 풀렸다. 이렇게 대기로 유실된 탄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7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한 연구는 농업이 전체적으로 토양에서 축낸 유기탄소 양을 133기가톤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간이 야기한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서 엄청난 분량이다. 이에 비해 과거 1751년에서 1987년까지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전체 탄소량은 737기가톤에 불과했다. 이렇게 탄소가 땅에서 하늘로
대거 이동하면서 양쪽에 끔찍한 결과를 불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과다가 기후변화를 추동했다. 반대로 땅에서는 탄소 부족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육상생물을 고갈시켰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의 수석 과학자 베렌 오어 박사는 우리는 토양의 생물학적 기능을 잃었다고 말한다. 한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농공학 교수였던 랜드 리더는 이런 의견을 냈다. 전 세계 모든 농지에 무경운 농법을 적용한다면 기후변화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때 미국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은 기계화 농업 장비의 엔진에서 연소되는 화석 연료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전 세계 농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이는 토지의 용도 변경, 특히 농지나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림을 베고 불태우는 것에서 기인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열대우림 벌채는 전 세계 연간 화석연료 배출량의 15에서 30%를 야기했다. 이런 무차별적인 개발은 인류와 생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이에 대해 환경보호론자와 채식 옹호자가 경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인터뷰한 여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소는 브라질법을 이용한 토지 장악의 도구일 뿐이다. 부유한 지주들이 야생지역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 거기에 소를 놓아두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브라질의 대통령은 열대우림을 잃어버린 경제위기로 여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브라질의 대통령은 수년 전부터 유력 인사와 기업이 이런 방법으로 토착민 몰아내기를 자행했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악명이 높다. BBC에서 수십 년간 브라질 관련 보도를 해온 베테랑 영국 기자 수 브랜퍼드는 삼림벌채의 배후에 여러 동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한다. 브랜퍼드는 그 와중에 목축이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는데 동의한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최종 목표는 콩입니다. 콩은 주로 모카와 함께 재배됩니다. 둘 다 수출용 환금 작물이죠. 목축은 이 과정의 중간 단계로 벌목과 콩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광활한 열대우림은 밭으로 변했다.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토지 용도 변경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새로운 개간지의 약 70%에서 대두가 재배된다. 브라질 대두 수확량의 절반 이상이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전 세계로 실려나가 가축사료와 기타 식료품의 원료가 된다. 숲을 없애 콩 재배지를 만들 때 처음에는 나무를 태우느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나중에는 그곳을 경운하고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운송하느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물론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나리오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다. 전 세계의 고기소는 대개 초지에서 사육된다. 국제 콩시장은 공장식 사육용 사료, 특히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국의 닭과 돼지용 사료를 위한 것이다. 미국도 콩을 수입하지만 수입량은 많지 않다. 특히 소 사료를 위한 콩의 경우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양은 1%도 되지 않는다. 근래에 미국에서는 소를 풀로만 키우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농부와 목장주가 꾸준히 늘었다. 그들은 콩을 사지 않기 때문에 콩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아무 책임이 없다. 삼림 벌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풀 먹여 키운 소나 자국에서 재배한 사료만 먹는 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일이다. 이것이 가축의 긴 그림자 보고서와 기타 후속 보고서들의 근본적 오류다. 해당 보고서들은 업계의 각종 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린 다음 삼림 벌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의 책임을 육류산업 전체에 전가한다. 그 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토지 정책으로 일어나는 삼림 제거의 악영향을 두고 전 세계 모든 축산 농가와 목장주를 싸잡아 비난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자는 미국에서 소고기를 구매하는 것은 국제 콩수요를 늘려 브라질의 삼림 파괴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이 주장에 대한 어떠한 실증적 증거도 본 적이 없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산 소고기, 특히 목초 기반 재생농법으로 생산한 소고기를 구입하는 것이 미국의 자급체제를 강화하고 아마존 개발 압력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소비자로서 우리 각자는 국내산 고기를 선택할 수 있다. 더 바람직하게는 인증된 공급원의 고기를 신중히 구매할 수 있다. 그것이 땅을 재생하고 탄소를 토양으로 돌려보내는 농법을 쓰는 농가와 목장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소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의 구매 비용이 삼림 파괴, 대규모 단일 작물 재배, 유독성 살충제와 제초제 사용 같은 파괴적 농법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콩의 일부는 가축 사료로 쓰인다. 또한 콩은 흙에서 콩기름을 추출한 후 탈지대두와 콩레시틴으로 만들어지는데 모두 비건 식품에 많이 쓰는 가공식품 첨가물이다. 또한 유기농 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브라질의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콩은 미국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두부와 두유에도 들어간다. 가축 중에서도 주로 돼지와 가금류를 24시간 감금 사육화 축사도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축사들은 사료 공급, 조명, 하수 처리, 환기, 난방, 냉방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들로 돌아가고 이 모든 설비는 당연히 화석연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한 이런 축사와 고기소 비육장은 가축에게 끊임없이 사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료의 재배, 수확, 건조, 운송도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에 비하면 가축 방목이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방목에는 기계와 설비가 거의 필요 없고 사료를 따로 재배하거나 구매할 필요도 없다. 소 사육, 특히 소 방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미하다. 먼 땅에서 일어나는 삼림 파괴를 등식에서 드러내면 이 점이 한층 명확해진다. 더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 방목은 제대로 관리될 경우 소고기 생산이 배출하는 탄소의 총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토양으로 돌려보낸다. 다시 말해 방목은 오히려 대기 중 탄소 저감 효과를 낸다. 저자 니콜렛 한 리먼은 한때 환경보호단체의 수석 변호사로 일하며 동물의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목장에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많은 소가 더 많은 초지에서 풀을 뜯도록 해야 오히려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불명확한 죄목으로 부당하게 기소당한 소를 위해 작성한 최후 변론문과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도한 육식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가축들의 사육 방식, 즉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감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육식에 대한 비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식이 과도한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다양한 만성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방목은 지구 온난화와 같은 탄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육식에 대한 비판을 재반박하는 몇 안 되는 책입니다. 저자가 광범위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자는 가축 방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어만 가는
전 세계 육식의 수요를 자연 방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은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